전체적으로 오랜만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네.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좀 혹시 평론가님이 좀 눈에 띄게 보셨던 어떤 뭐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어떤 업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은 게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관심은 사실은 ESS 쪽으로 점점 좀 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ESS 성장세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ESS를.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 업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폴란드에서. 지금 독일이 그 유럽에서 제일 큰 그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다시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ESS 시장 쪽으로 급격히 돌아가고 있다. 또 하나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중국에서 그 3원계 하이니켈 배터리들이 품귀 현상입니다, 지금. 그거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CATL 이외에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 품귀 현상이에요. 3원계 배터리들이.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이 다 거의 LFP구나. 기존에 LFP를 만들었던 그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3원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수요가 3원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신 LFP는 어디에 쓰느냐? ESS 중국에서 엄청나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ESS 쪽으로 다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중국에서 배터리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로 거의 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지는 거고요. 동시에 밖에서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지금 탄산 리튬이라든지 리튬 가격, 리튬이온 가격들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현재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가장 최근 상황을 갖다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예. ESS가 미국 쪽에서만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최근에 저도 좀 그 기사를 통해서 좀 봤는데 이 중국에서 LFP 쪽, NCM 쪽에 그 3원계 쪽에서 이게 그 수요가 쇼티지가 나서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LFP는 ESS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 건데 중국에서 NCM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쇼티지가 난다라는 얘기는 전기차 쪽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전기차는 LFP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LFP를 한 3년, 5년 정도 써보면은 이제 판세가 드디어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 왜 그러면 에너지 밀도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또 중국인들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느 정도 그 국민소득이 좀 낮았을 때는 싼 거 위주로 많이 찾다가 이거 조금씩 늘어나고 살만하고 차가 이 LFP보다는 NCM 3원계 배터리 쓴 것들이 훨씬 전기차가 좋네? 좋죠. 그러니까 이리 옮겨가는 거예요, 수요 자체가. 근데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중간급의 3원계는 CATL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고 있지만 하이니켈 쪽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CATL도 만들긴 하는데. 그렇죠. 기술력이 한국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장악하고 그러니까 생산 기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좀 의외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중국에서 그렇게 사실 중국에서 쇼티지가 났다는 얘기는 필요한 양도 그러니까 큐도 꽤 클 거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큐를 맞춰줄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를 수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CATL이 맡고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나라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든 데 관한 소재 기업들을 갖다 CATL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유럽의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공급 루트를 갖다 뚫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국 내수 소비를 어떻게 보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국 양극재 업체들의 어떤 도움이 그래서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을 만나고 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때 그쪽에서 와서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만나고 갔다고 했을 때 결국은 중국 쪽 생각은 전혀 못했고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사실은 자국 사정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2차 전지 쪽이 되는 건데 EV 쪽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NCM 쪽이 그러면 뭐 오늘 전체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어떤 그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뒤에 가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의 OEM들이 LFP로 돌아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뭐 있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ESS용 말고 EV용으로. EV용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뭐 GM하고 그 한국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짓고 있는 얼티언 셀즈 공장, 새로 짓고 있는 세네시 공장 자체를 갖다가
LFP EV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쪽으로 라인 전환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알다시피 그럼 거기도 LFP 가지고는 이게 승부가 안 나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 한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LFP EV용으로 LFP 배터리를 안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죠. 잘 본 거네요. 적어도 EV 배터리용으로는 3원 개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중국의 현재의 어떤 배터리, 그 하이니켈 배터리의 어떤 쇼티지 현상에서 우리가 그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 나눈 걸 좀 종합을 하면 사실은 EV에 워낙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 캐즘에 대한 여파를 굉장히 크게 받았고 최근 한 2년여 동안. 근데 지금 그거의 돌파구가 ESS인데 여기는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는 LFP였는데 일단 그것도 시작을 해서 일단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건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는 삼성 SDI도 한다고 하고 일단 따라가고 있고 근데 결국 전기차 쪽의 수요가 아직은 뭐 대단히 좋지는 않더라도 살아난다 그러면 LFP보다는 NCM이나 어쨌든 좀 고밀도의 배터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중국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의외로 소재 업체들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그러니까요. 중국 시장에서 오히려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토노마님 또 모셨을 때 이 상황 그 중간에 또 상황을 또 팔로우업을 해서 좀 또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얘기를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에 우리 2차 전지 업계에 먹고 살 수 있는 현재 돌파구는 ESS이기 때문에 ESS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급한 전력 어떤 안정적인 전력원으로서 ESS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앞서 유럽 말씀하신 걸 생각한다면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 수요 부분이 뭔가 그 기존에 말씀하셨던 EV용을 좀 넘어서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좀 이제 조금 더 가시화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내년에 그 배터리 쪽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EV 쪽 배터리의 성장률이 한 25% 내외 정도를 봐요. 내년도 그렇게 는데? 네, 그렇게 는다. 북미만 주는 거지.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ESS는 얼마 하느냐? 50%가 늘어요. 이게 좀 단위가 다르구나.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시죠. 북미 지역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데이터 센터 북미 불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기존의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다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스타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우리나라 뭐에서는 단독으로 하나가 어떤 언론에서 나서 그게 뭐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오라클이 LG 에너지솔루션에 7조 원 정도 배터리를 갖다가 ESS 배터리를 발주했다는 얘기들이 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 확인돼서 기사가 된 건 아닌데. 기사는 됐는데 그게 단독 기사예요. 공시가 안 나왔구나. 근데 그게 뭐 연이어서 후속 보도에 따르면 신빙 기사가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 기사에 의하면은 공급 가액이 2배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ESS 배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테슬라, 그 다음에 뭐 기타 플루언스라든지 이런 어떤 ESS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못 쓰잖아요, 내년부터. 그렇죠. 왜 못 쓰는지는 내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그럼 한국산 배터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산 배터리가 내년에 LG 에너지솔루션이 한 30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쇼티지가 난다고요. 삼성 SDI도 만드는 족족, 캐파를 만드는 족족, 이걸 서로가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레거시 디램 같은 분위기네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ESS에 대한 부분은 성장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여 잡아도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ESS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근에 오늘도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39,000원, 11%가 넘게 좀 올랐는데 최근에 한 사흘 동안요 오른 게 한 50% 정도 올랐어요. 불과 사흘 동안에만.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인데 실적은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전지박 요 얘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흘 동안 주가가 50%가 급등을 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듣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박이라고 하잖아요. 박이라는 건 얇은 금속을 종이처럼 얇게 펴는 걸 말합니다. 네, 이걸 네. 영어로는 포일이라고 그래요. 알루미늄 포일 포일, 우리 주방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걸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만드는 건 동박이에요, 동박. 구리로 만든 얇은 구리로 만든 그 알루미늄 박처럼 얇게 종이처럼 편다는 얘기죠. 네. 이걸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만들어요.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1mm의 1000분의 1을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얇게 만드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네,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그럼 그러니까 2차 그게 중요한 전지는 거죠. 음극에 전극에 쓰이는 거예요. 음극. 양극에는 알루미늄 박이 쓰이는 거고 음극에는 이 네, 동박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박에 음극 컬 물질을 입혀야 되겠죠. 그게 네. 뭐 실리콘이 됐든 흑연이 됐든 이런 걸 옮기면 이제 음극이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전지박이. 근데 전지박이 EV 수요만 있을 때는 형편 없었잖아요.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요. 전지박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나냐? ESS 때문에 내년에 2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전지박이. 네, ESS 그 공급이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지박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LF 배터리의 응극이 보통 우리가 3원계 배터리 응급보다 훨씬 그 뭐라고 할까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 부피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AI 회로박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디 들어가면 우리가 PCB 입판 보면은 얇은 구리 라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게 회로박이에요. 아. AI 회로박. 아. 이게 고성능 PCB에는 더 많이 쓰인다 이겁니다. 네. 여기에는 더 어떻게 보게 되면 고성능의 박들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고성능의 박이라는 건 뭐예요? 더 얇으면서도 그렇죠. 신장, 그 고신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 늘어나되 끊어지진 않아야 되겠죠? 강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극박, 더 얇게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고 그렇죠? 이 강도도 보존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술인데 이 회로박 같은 경우는 전지박에 비해서 가공비를 2배 이상 더 받아요. 그러니까 품이 더 드니 예, 예. 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게 2배, 28년엔 6배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만드는 회로박은 벌써 쇼티지예요.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익산 공장을 갖다가 완전히 캐파를 전지박으로 돼 있던 걸 다 AI 회로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 모멘텀이 이 동박을 만드는 회사한테 지금 있는 거죠. 하나는 예. ESS의 볼륨이 커지는 거. 또 하나는 AI 시장이 급격히 개화되면서 네. AI 반도체들이 일어나고 고성능 PCB 수요가 늘어나면서 AI 회로박 수요가 늘어나는 거. 이 두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그러면 있겠죠. 사실 셀업체도 셀업체인데 우리 소재 쪽 업체들은 네. 용처가 아니 용처라고 하면 공급처가 미국, 유럽, 네. 중국까지 네네네. 이게 뭐 되게 확장성이 엄청나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기술이 언젠가 품질이 좋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언젠가 명품처럼 알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뭐라고 할까요? 가령 뭐 벤츠라든지 그 가령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아주 전지에 프리미엄 대해서 차들. 네. 프리미엄 차들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할까? 하이니켈이라든지 이런 3원계 양극재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봐오잖아요. LFP 배터리 같은 경우 그게 전기차로 쓸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중국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소비자들이. 네. 그래서 3원계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먼저 장악하고 있는 건 한국 업체들이니까 그렇죠. 그 수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득 들었던 생각, 우리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 나트륨 배터리 예. 그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차세대 네네네. 배터리다. 네네. 뭐 그거는 나중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탑재되고 뭐 이 뭡니까 이 저 그 하늘을 나는 UAM이라든지 UAM에도 좀 들어가면 등등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차세대다. 네. 사이즈도 작게만 등등등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NCM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는 전기차도 결국은 NCM이든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고밀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네. 있겠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네. 하나는 전고체고 그다음에 네. 하나는 굉장히 싸면서도 밀도도 높다고 하는 나트륨 배터리 같은데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먼저 CATL이 개발해서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별 얘기가 그 다음에는 없네요. CATL 그 소듐 배터리를 도대체 어디에 쓸 거예요? ESS 아니면 쓸 데가 없죠. LFP도 전기차에 못 쓰는데 그거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소듐 배터리를 갖다가 전기차에 어떻게 써요? 완전히 어떻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개도국에 아주 싼 값에 뭐 이런 시장이 열린다고 보면은 그건 좀 문제가 다르겠죠. 물론 그 소듐 배터리도 쓰임새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틈새 시장 정도는 있지만 그게 EV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EV 시장을 갖다가 어떤 마켓 쉐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장악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전고체도 뭐 중국이 앞서간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 그렇지는 않고 하이니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지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퀀텀 점퍼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 SDI가 27년부터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소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맨 처음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웨어러블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먼저 쓰이기 시작할 거예요. 비싼데 사도 되는데. 그다음에 그 조그만 소형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검증을 받으면 그리고 대량 생산의 여건이 만들어지고 2, 3년 동안 안정성이라는 BMW가 안정성 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2, 3년 필드 테스트를 거치면 이제 고급차 위주로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점점점 쓰이는 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은 규모의 뭐 경제를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고 점점 대중화되는 수술을 밟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오래 걸릴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히 전기차, 배터리 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LF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좀 미국의 대중경제 사실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그 미중 간에 그때 한국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제 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좀 갈등 요소들이 해소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규제가 해소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이 항만 입항 수수료 그걸 유예한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좀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반사이익 이게 사그라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그 배터리를 갖다가 볼 때는 배터리는 미국의 그 의회라든지 그 정부라든지 군에서는 이걸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로 다루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벽을 치고 있어요. 1차 관세. 관세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관세는 낮출 수 있다. 네, 낮출 수 있겠죠. 낮아지겠죠. 낮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2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OBBA법으로 딱 박아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PFE 규정이에요. 해외 우려 뭐 기관. 이 비중. 내년에 ESS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ITC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세액 공제. 투자를 갖다가 10조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되돌려받으면 3조에서 5조를 되돌려받아요. 엄청 되돌려받는 겁니다. 30%, 50%를 되돌려받으니까. 근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55% 이상이 돼야 돼요. 이상이 돼요. 내년에. 내년부터 5%씩 높아져요. 그다음에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AMPC를 수령하죠. 그렇죠. 이게 킬로와트당 셀은 $35. 그다음에 모듈은 $45를 받아요. 근데 배터리 1kWh 가격을 한 $100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35%에 45%를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뭘 충족을 해야 돼요? 내년부터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60%가 돼야 돼요. 이거는. 60%가. 네. 그럼 뭐예요? 조금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관세를 갖다가 조금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정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산 배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CATL 거 들여왔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장사했잖아 ES 사업. 그러면은 지금 평론가님 생각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죠. 캐파가 되는 데는. 캐파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60%를 맞춰주고 55%를 그렇죠.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지금 국산화, 내재화 비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26년에는 55%지만 27년에는 60%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들이 내재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하다못해 음극재까지, 흑연 가장 노출도가 크잖아요. 중국 의존도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 말씀을 들은 이게 아마 많은 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고점을 넘어설까요? 2022, 3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럴 거라고 넘어설 봐요. 거라고 보신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이 마냥 평탄한 길은 아닐 거라. 그러겠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계속 가지고 계셨던 벌이 파는 물량들도 계속 있을 거고 거의 뭐 손익분기점에는 손익분기점을 약간 넣으면 털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걸 갖다가 극복을 해야지만 그 전고점 탄환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말씀대로라면은 일단 북미 시장이 시작을 했지만 유럽이 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막 짓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서 역시 ESS용 뭐 배터리의 필요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은 사실은 미국과 이제 뭐 우리 지금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갖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뭐 시간이 짧은데 하나만 간단히 그 미국 지금 유럽에서 통신 장비 중국산 통신 장비를 규제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다른 예를 들어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배터리도 들어서. 우리가 경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터리 유럽에서 다 생산해요. 네. LG엔솔도 그래서 LFP ESS용으로 폴란드 공장을 갖다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LG 엔솔이 폴란드에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만든 거고요. 네. 그리고 헝가리에 우리나라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쪽 전부 다 지금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1분기에 가동 준비 완료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응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고요. ESS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가 왜 쉽게 얘기 안 하냐면은 미국하고 중국, 유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엄청나게 해야 되죠. 네. 인도. 우리도 사실 필요하죠. 인도 안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 쉽사리 어떤 전망을 못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SS 쪽 이 배터리의 수요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예. 오늘 윤석천 평론가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